안녕하세요. 오늘은 정 12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까지 다뤄봤었고 이제 네 번째 정다면체가 되겠습니다. 이 정12면체의 정의부터 보면 이건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정12면체를 보면 한 개의 꼭지점에 세 개의 면이 만나고 12개의 정오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3차원 정다면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몇 개고 꼭지점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릴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긴 거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12면체요. 그래서 한 면이 정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개의 꼭지점에서 면이 세 개 만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때 정사면체나 정팔면체를 그릴 때처럼 정오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12면체를 그릴 때 요 삼각형을 그리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오각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로는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OLY. 그래서 폴리곤을 치기 위해서 폴리까지 입력을 하면 폴리가 앞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G까지 쳐주셔야 이렇게 자동 완성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면의 수는 이게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다 보니까 면이 몇 개가 필요하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정오각형을 그릴 거니까 5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아무 데나 찍어줄게요. 그리고 이 중심을 왜 중심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클릭을 하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원에 내접하냐, 원에 외접하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내접, 외접은 지금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접이든 내접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외접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정다각형의 한 면에 요 점선에 수직하게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접원도 그릴 수가 있고 외접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오각형을 이 원에 외접하는 형태로 그릴 거냐 이 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그릴 거냐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렇고요.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지우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까 폴리곤 명령어 사용할 때 보셨던 것처럼 중점으로부터 변에까지 길이 혹은 중점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오각형을 임의로 이렇게 그려둔 다음에 원하는 수치로 이 변의 길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가 몇인지부터 대략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dim 하면은 이렇게 dim이라고 뜨거든요. di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게 dimension의 줄임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분에 가까이 되면 이렇게 길이가 뜹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34.5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을 지정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35.24가 되겠네요. 요 높이가 33.52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30 정도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scale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scale은 scal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크기를 조정할 객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선정을 해줍니다. 저는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 점을 먼저 한번 딱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축적 비율 지정 또는 하고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 무시하시고 R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럼 참조 길이 지정이라고 여기 마우스 옆에 따라다니는데 이때 요 점과 요 점을 클릭을 해서 차례로 클릭을 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토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 한 변의 길이에 따라서 정오각형의 크기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아까 한 변의 길이를 30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30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사이즈가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지우고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 12면체의 요 부분 삼각형을 통해서 그리겠다라고 했었죠. 요 부분을 그리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요 선을 하나 그어놓고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 두 개를 그리는 방법을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은 C 엔터, 그리고 한 중점을 이제 한 선의 끝점에 클릭을 해주고요. 반대쪽 끝에서 클릭, 그리고 이 원을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는 CO 엔터 해서 원의 중점 클릭하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면 L 엔터, 이제 요 점이랑 요 두 원의 교점, 그리고 요 끝점, 끝점, 네. 이렇게 되면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그려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요 삼각형이 그려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꼭지점을 찾기 위해 저번에 정사면체를 그릴 때 활용했던 구를 통해서 요 꼭지점을 찾는 그 방식을 활용을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한 구의 반지름을 몇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한 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를 그리게 되면 요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정사면체를 그리는 과정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높이에 이 꼭지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구의 반지름이 되는 그런 구들을 세 개를 그려줘야 돼요. 하지만 요 반지름을 어떻게 아냐? 이 삼각형에서는 입체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이미 정오각형을 그려놨죠. 요 정오각형의 한 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선정했던 3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9는 스피어, SPHERE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9의 중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요점 클릭, 그리고 여기로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9가 진하게 보일 때는 투명한 형태가 저는 조금 더 보기 쉽기 때문에 SHA, 여기 섀도우 모드를 결정할 수 있는 명령어였죠. 그래서 SHA 들어가서 저는 엑스레이를 제일 선호합니다. 뒷부분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보이는 상태에서 이 9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CO 엔터, 객체 선택을 해주고 꼭지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요 세 구의 교점을 아까 그 정시 미면체의 한 꼭지점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지점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intersect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게 아마 가장 간단하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intersect 해서 9 3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 그럼 여기 남죠? 남아있는 부분을 보시면 요 꼭지점이랑 요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정해지는 요 꼭지점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정12면체에서의 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을 그려줄 건데 저희 지금 정오각형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이 정오각형을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 정오각형을 입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선분을 기준으로 약간 요렇게 회전을 시켜서 요 꼭지점이 요 꼭지점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회전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몇 도가 돌아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얼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할게요. 얼라인은 뭐 정렬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AL 얼라인 이렇게 GN 이렇게 하시면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근원점 지정을 해주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게 점을 총 3개를 선정을 할 건데요. 입체 도형이라고 하면 세 점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점만 제대로 정해주면 그 자리에 맞춰서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나의 점들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은 요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요 점은 요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요 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요 꼭지점은 요 꼭지점을 선택을 해주고요. 요 꼭지점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방금 뭐 휘리릭 하면서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살짝 틀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아까 보여드렸던 정 12면 제한 꼭지점에 한 면이 도달한 것까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노가다성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를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입체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때 지금 요 삼각형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삼각형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길이는 뭐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당히 한 20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요, 요 축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삼각형의 평면이 있고 살짝 기울어진 정 오각기둥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정 오각기둥을 요쪽 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쪽 면, 요쪽 면, 그리고 요쪽 면 이렇게 총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완전한 하나의 꼭지점이 결정이 되겠죠. 한 꼭지점에서 3개의 면이 만나는 그 정의를 구현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3D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SDM 이렇게 하면 3D 미러가 나오죠. 엔터, 그리고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이거를 어느 면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냐인데 지금 보시면 요 정삼각형의 요 직선에 그대로 대칭하게 되면 요 반대쪽에 똑같은 모양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을 우선 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밑면에 중점을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그리고 마지막 한 점은 요 꼭지점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평면이 딱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원본 객체는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니오 나온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줄게요. 3D 미러 객체 선택 엔터 면은 요 꼭지점 삼각형의 밑변의 중점 그리고 입체 도형의 꼭지점 이렇게 해서 아니오 하면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3개를 합쳐줄 거예요. 유니온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합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하고 엔터 객체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도형이 형성이 됐죠. 참 애매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점선 지금 실선으로 같이 보이는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본연의 목표들은 다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숨겨진 모습들을 삭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무슨 계획인지는 차츰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CO 엔터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아무 점이나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클릭. 그러면 이제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인데 지금 여기 중간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로 돌아가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얼라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요 선분과 요 선분이 순서대로 요 선분과 요 선분에 매칭이 되도록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얼라인 엔터. 이제 요 선분, 요 선분을 요 선분, 요 선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요 세 점을 딱 맞추면 되겠죠? 요 세 점이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엔터. 첫 번째 점은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할 지점 여기. 두 번째 점은 이 점. 이거를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봤을 때 여기. 마지막으로 이 점이죠. 이 점은 여기로 이동시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나면 딱 이렇게 합체가 되죠. 지금
엑스레이로 돼 있어서 시야가 엑스레이로 돼 있어도 뒤에 겹치는 모양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유니온 명령어로 합쳐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로 합쳐졌죠.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쉐이드 모드를 잠깐 바꿔보세요. SHA 엔터 그리고 S 솔리드 엔터 하면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구나 하는 감이 아마 조금 오실 거예요. 지금 뒷부분은 좀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체크 무늬도 헷갈리니까 여기 도면 그리드 표시 요거 F7을 누르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우선 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나머지 부분을 채울 거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죠. 이것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3D 미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똑같이 얼라인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부터는 조금 노가다 작업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3D 미러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D 미러를 하기 좋은 방식은 이렇게 평면도를 봤을 때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만들고 요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 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기준으로 3D 미러를 대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D 미러 하고 객체 선택 엔터 세 점을 차례로 정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중점 셋. 그래서 아니요 하면 딱 채워지죠. 그리고 유니온을 해서 합쳐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비어 있네요. 이 부분은 자, 이거 조금 한 번에 하려면은 머리를 조금 쓰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요 부분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 대해서 3D 미러를 하면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채워질 거고요. 요 기준면 그대로 봤을 때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지만 또 여기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 반대편을 이렇게 미러를 하면 똑같이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자리에서 두 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D 미러 이렇게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세 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니오 해서 엔터를 하면 채워졌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안 채워질 줄 알았는데 뭐 다 채워졌네요. 그래서 유니온 하면 유니온 해서 객체들을 다 합쳐주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얼렁뚱땅 마무리가 됐죠. 정 12면체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금 다소 생각보다 예정보다 빠르게 완성이 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시는 이미지도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미지랑 뭐 똑같게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이제 요 정도 위치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꼭지점 있고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마 가운데가 좀 비어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모드로 보면 가운데가 좀 비어 있을 텐데 요 안쪽에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뭐 가운데를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뭐 적당히 뭐 정육면체나 하나 만들어서 안에 겹쳐주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겹친 다음에 유니온을 하면 사라질 거고요. 네, 이렇게 정 12면체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정오각형을 토대로 그려보려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정삼각형을 그리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삼각형, 어, 네, 요 정삼각형을 그려서 시작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요 정삼각형 그리고 요 꼭지점을 찾는다.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정 12면체까지도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정 12면체까지 그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정 20면체를 그리는 걸로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원리도 설명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졌는데 뭐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